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일 직방에 따르면 3월에는 44개 단지 중 총 33,433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은 27,689가구로 1년 전보다 총 가구 수의 경우 57%, 일반 분양은 95% 늘어난 수준입니다. 3월 분양 예정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2월 분양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현재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 밖의 주택은 0.154%로 보증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의 허점 탓에 보증료는 조금만 내고 보장은 100% 받는 단타보험종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도 공사 용역업체 선정심사를 담당할 제12기 LH기술심사평가위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된 기술심사평가위원은 기술형 입찰 68명, 건축설계 공모 192명, 건설기술 용역 203명, 건설사업관리 230명, 민간사업자 선정 262명 등 총 955명이며 외부 전문가는 52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월에 청약 업무의 이관 작업으로 인해서 연초의 분양 물량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3월에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지금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연초 분양에 관심 있으셨던 시청자분들은 해당 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1대1로 상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죠. 013-3366-0110번으로도 짧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똑소리 나는 정보 살펴주실 분은요. 바로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이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규제가 여러 번 쏟아지면 전문가분들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죽 힘드실까요? 자, 그래도 세법을 알아야지 부동산 투자와 절세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제 개정안 살펴드립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이거 외에 올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율 조정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지금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냈던 취득세율을 생각하셨다 한다면은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적과 거래가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 2, 3%대 취득세율을 현재 세분화했다는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제 개정안을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물건지 등록되어 있는 관할구청 또는 관할시청에서 추징을 하는 세금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보통 6억 이하냐 거래가가 또 6억에서 9억 사이 그 중간이냐 아니면 9억이 초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1%, 2%, 3%대로 아주 정확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바뀐 부분은 6억부터 9억 사이가 현재 2%대가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원래는 2%지만 2%대가 아니라 1%대부터 3%대까지 굉장히 나눠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현재 세금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거래되는 현재 부동산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얼마 정도의 금액이며 또 면적은 얼마나 되는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 얼마 정도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6억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의 주택 유상거래에 취득세율이 2%에서 1에서 3%대로 세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누구나 다 적용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4%, 엄격히 따지면 4%가 아닙니다. 4.4%죠. 주민세까지 따졌을 때 4.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것도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세금을 더 내라. 뭐 이렇게 세금을 더 추징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더 내게끔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가 좀 더 줄어들지 않겠냐. 거래가 줄어들면서 실제적으로 거래가 상승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인 어떤 개편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뭐 예외 조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 한번 보실 필요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취득세 개정안 같은 경우는 6억과 6억 초과 9억 이하, 그다음 9억 초과 세분화된 세 가지에서 말씀드린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까지 세분화된 부분에 면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냐, 전용 면적이 또 85제곱미터 초과냐, 뭐 이걸 따지겠죠. 그랬을 때 1%대부터 최고 3%대까지 9억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면적이 85제곱미터가 초과가 된다면 나는 현재 취득을 할 때 3%대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결론적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농특세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0.2%가 현재 다시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2%가 되겠죠. 1.2%대. 그리고 현재 9억 이하이면서도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3.4%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9억 초과되는 부분과 거의 세금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9억 이하이면서도 면적이 초과되는 부분 때문에 현재 이 세율을 다시 조정한 것 같고요. 9억 초과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3%대부터 3.3에서 3.5%대. 이건 뭐 이제 2014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안에 따라서 현재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까지 요거를 좀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자,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6억 1천만 원부터 8억 9천만 원까지겠죠. 6억 1천만 원부터 8억 9천만 원까지 현재 취득가액이 발생을 했다면 실제적으로 가장 현재 2% 현재 내고 있는 세금 6억에서 9억은 무조건 2%였습니다. 2%대에 해당되는 금액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7억 5천만 원이 현재 매매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이하가 되면 세율은 낮아집니다. 그 이하가 되면 6억 1천부터 6억 4천, 6억 5천, 6천, 7천, 8천, 9천만 원까지 또 7억 4천만 원까지는 2%대가 안 됩니다. 현재는 2%를 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현재 7억 4천만 원부터 6억 1천만 원까지 구간에는 현재 1%대 세금을 매기고 7억 5천만 원부터 현재 8억 9천만 원까지 세금을 더 걷겠다. 그래서 2.93, 2.87, 2.80, 2.73 이런 형태로 실제로 9억까지는 9억은 무조건 3%대니까요.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6억 1천만 원부터 현재 8억 9천만 원까지 구간에 내가 사는 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 구간을 맞추긴 쉽지가 않죠. 현재 물건을 현재 취득세 때문에 그 물건을 내 취득가를 맞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봤을 때 7억 5천 이하는 유리해졌고요. 7억 5천 이상은 조금 불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금을 더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현재 취득세를 납부가 안 되면 등기 이전도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2%대나 아니면 현재는 2%대를 내고 있으니까 2%대보다 덜 내려고 현재 실거래가를 조금 더 낮추는 경향도 있겠죠. 당연히 7억 4천만 원. 실제 거래된 가격은 7억 5천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를 조금 더 낮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임의적으로 가격을 조정을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법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재 세율이 유리한 조건들이 워낙 현재 많아졌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앞으로 현재 시장이 또 어떤 형태로 취득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아신다면 앞으로 내가 취득할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가 요거 꼭 따지셔야 되고요. 면적은 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세대 구분, 어떤 세대에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4%대 기준을 잡는 구분은 3주택자 이상이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무조건 정부가 어디 있는 주택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4%, 4.4%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현재 다주택자다, 5채, 6채가 있는 경우에 실제로 자녀는 같이 살지 않고 분리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직 결혼을 했지만 애가 없는 좀 젊은 층에 젊은 어떤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현재 분리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취득하는 거는 무조건 현재 1.1%나 아니면은 낮은 세율로 현재 세금을 받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이고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 무조건 4%대가 적용이 됩니다. 분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그 세대가 각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구분 등기냐, 다가구냐에 따라 다르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다세대 주택 또는 현재 아파트, 연립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내가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세금은 똑같이 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내가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자녀한테도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 배우자와 또는 미혼이면서 현재 30세 미만의 자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한 개 주택으로 산정하는데 실제로 부부나 세대 공동 소유,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같은 경우는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세대 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대가 1주택 소유한 곳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다주택자인 경우에 4주택 이상 취득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에는 꼼꼼히 한번 더 따져보셔야 되고요. 분리세대라 하더라도 불리하게 4%대까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보셔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를 세분화한 부분, 현재 6억 1천부터 현재 9억까지 8억 9천까지 그 구간이 현재 가장 7억 5천부터 9억 원 구간이 주택이 가장 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계약금을 지불을 했고 2020년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의 분양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2020년도 10월 30일까지 잔금을 취득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2, 3년이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전에 2% 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렇지만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준공을 받은 물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또는 2, 3년 후에 현재 준공이 된 물건 같은 경우 내가 아파트 하나를 분양 청약을 돼서 당첨이 돼서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은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1세대 4주택 같은 경우는 날짜가 좀 다릅니다. 2019년도 12월 3일입니다. 31일이 아니고요. 3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올해 3월 31일까지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현재 유예를 해주지만 이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취득한 날짜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거래 신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겠죠. 잘 따져보시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건이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취득한 거나 아니 이후에 취득을 했다 한다면은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가도 단축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실거래가 계약을 체결한 난 후에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 기간이 30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2월 21일 날짜로요. 그렇기 때문에 2월 21일 이전에 취득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과태료가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니고요. 부동산 거래 해제, 부동산 거래가 진행되다가 해제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죠. 이것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허위계약 신고 같은 경우는 현재 과징금이 큽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해제가 되지 않은데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했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나온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올해 이런 현재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뀐 부분은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법령 계속 적용이 될 거고요.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부동산 취득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020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제 개정안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되는 시점도 다르고 세분화된 내용 많으니까 추가적인 내용은 연락 주셔가지고 소장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신 소장님께서 강남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영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지역 주변에서 박 2개짜리 아파트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강남 지역의 아파트부터 볼게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만나볼까요? 네, 서초동의 초역세권이고요. 양지역. 또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용 면적 현재 40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40평방미터 실제로 분양되는 면적과 실 전용 면적은 다르겠죠. 또 거래가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의 불합리한 조건은 별로 따라주지 않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에 연결된 강남대로와 전철역을 따지게 되면 강남대로 주변에는 광역교통버스망도 잘 갖춰져 있죠. 각종 대기업들도 많고요. 거기에 3호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신분당선과 연결된 현재 더블 역세권, 거기에 GTX 신호선까지 또 가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서초IC와 반포IC 구간이 가장 커집니다. 그 구간에는 실제로 지상 구간 같은 경우는 공원과 녹지, 거기에 주거지, 상업지 여러 가지 형태의 직장인 구성이 좋아지는 업무 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거고요. 거기에 재건축 단지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반포, 현재 서초, 우성, 무지개, 신동아까지요.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과 관련된 대기업들 또 그 관련된 또 하청업체들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대치동과 연결된 학원가라든가 재건축 단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충분하게 갖춰진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이 주변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지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망이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가 워낙 잘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신동아 우성부터 해서 무지개까지 현재 분양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가 5천 세대가 현재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전자 또는 삼성과 관련된 시설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청 기업들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강남대로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주변에 업무 단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있다는 얘기는 다 업무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업무 지역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대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시설들, 관련된 업무 단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는 교통망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고 인구가 수요가 계속 폭발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많이 밀리는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도 이 주변이 현재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또 편의시설과 주변 인프라들, 백화점 시설부터 해서 관공서라든가 관공서에 뭐 건너편에 서초구청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도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고요. 양지역 중심으로 봤을 때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미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지역 1차 구간 개발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보셔야 되고요. 서초구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 주변도 활성화가 되고 그 주변이 현재 관공서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시설도 들어서고 역세권 지구단위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 단지로 활성화가 돼서 관광 호텔이라든가 현재 일자리가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현재 이 서초구청도 복합화가 되면서 굉장히 볼거리가 많이 만들어질 지역이다 보셔야 됩니다. 또 아래쪽에 있는 양재시 주변에는 현재 서초우면 R&C 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고 그 기업체들을 위해서 또 준비되는 다 부지들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랬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여기 주변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어우러져 있는 연구원 단지와 일반 직장인들이 같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생산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초구청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주변의 세수 확대 때문이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재 이 지역의 개발을 돕고 있는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질적으로 의정부에서 금역까지 가는 구간, C노선이 이미 확정된 구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역에서 바로 다음 역이 양재역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5천만에서 5억 원 정도 합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3억 6천만 원부터 3억 9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현재 7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본인한테 잘 맞는 투자 여건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 직장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정상적으로 현재 우량한 기업에 다니는 현재 정상적인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양대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업지가 현재 혼재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주거지로서는 가장 유일한 투룸 아파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육세권 환승역부터 해서 신문당선 GTX까지 앞으로도 개발 호재 때문에라도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투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비해서 가격까지 아주 잘 나왔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아파트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지 소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주변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만나볼게요. 자, 시세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1, 2인 가구가 참 많은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그 중에서도 황금 노선 따라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9호선 라인의 언주역 주변 또는 현재 논현동 일대 같은 경우는 현재 서초동과 조금 더 구분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업무단지보다는 현재 상업시설들이 워낙 활성화된 지역이고요. 상거래가 활동이 워낙 원활하기 때문에 유동인구, 젊은 층들의 소비지역,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주역에 있는 9호선 역세권이고요. 언주역 도보 약 3분 내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학동역과 아래쪽에 역삼역, 그리고 신분당 연장선이 또 지나가죠.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복합지구 현재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개발 후광 효과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여기도 또 IC가 있습니다. 반포 IC죠. 말씀드렸던 서초와 반포. 이 주변이 주거상업지역, 주거상복합부터 해서 공원과 녹지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도 현재 5분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교통 편의성을 갖고 있고요. 전철역만 현재 보여지는 것만도 현재 7호선과 9호선, 2호선 봤을 때 6개 정도가 되고요. 현재 신문화선 연장선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통이 된다면 환승역이 2개가 생기겠죠. 논현역과 신논현역. 따라서 전철역만 8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에는 강남 차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바로 그냥 걸어서 그냥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조건이고요. 삼성은 복합개발지구 때문에 이 주변은 굉장히 어떤 개발 효과를 보실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은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상공간, 지하 쇼핑 공간이라든가 백화점, 종합병원들이 서초와 강남을 연결한 지점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면세점부터 해서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지역 또한 역세권 개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죠. 붉은색 라인에 보시게 되면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현재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상업지와 주거지를 같이 공동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단지와 상업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따라서 이 주변에는 용도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토지의 용도와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 같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가격 일제히 오를 테고요. 현재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격 상승 여력도 같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향후에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장기 보유해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우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복합개발지구는 이제 100만 평 개발 규모에 워낙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 이제 현대자동차가 착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 탄천과 한강 정비 권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복합시설로 만들어지는 말 그대로 복합단지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업무와 관광, 현대 유통, 또 현재 그 주변에 공연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코엑스와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되고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교통망이 또 개선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강남에 개발된 여건 중에서 가장 큰 단일 규모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호텔, 컨벤션, 아트홀, 판매, 전시 이런 형태의 기타 시설들이 같이 들어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된 업무 단지가 다시 조성된다.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아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5개 원으로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스포츠 특화가 있는 잠실운동장, 그리고 현재 전통문화 또는 현재 역사 관광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국제 업무 문화 거점, 지식 기반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업무시설들이 조성되고 있고요. 거기에 지하 6층까지 현재 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GTX A 노선, C 노선, 거기 위례신사선 여러 가지 연결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RT와 KTX, GTX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단위 상업시설들도 커질 수밖에 없죠. 상업시설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구간 같은 경우는 잠실야구장에 30배 규모의 거대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볼거리가 많이 만들어질 지역이다 보시고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4억 4천만 원부터 4억 8천만 원. 3룸인데도 불구하고
전용 면적 현재 12평에 실제로 서비스 면적이 10평 정도 가까이 되는 화장실 2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조건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이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들어가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5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현재 활용하셔서 실투자 금액 2억 4천만 원부터 2억 6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선 원지역 3분 또는 4분, 5분 정도의 초역세권 평지 입지고요. 강남과 노년 대형 상권 배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유동시설, 유동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보시고요. 복층식으로 만들어진 3룸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방이 2개, 위에 하나. 그래서 화장실은 2개 존재하고요. 서비스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 전용 면적이 당연히 20평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투자 가치가 상승 가능한 삼성 강남과 서초 연결된 지점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동인구가 정말로 많은 지역이죠. 강남구 논현동까지 다녀왔고요. 그리고 무료 1:1 상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전화 상담이 준비되어 있고요. 주제는 부동산 규제의 허와실이라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니까요. 무료로 전화 상담 통해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박영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부동산 항상 찾아주시려고 연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좋은 부동산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두 지역 어디일까요?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서남권 지역이죠. 바로 강서구 지역입니다. 자, 이곳은 김포공항과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곳으로서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 동부권입니다. 바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이곳도 이제 경제 중심 도시 그리고 자족 도시로 변모하는 곳이 바로 강동구 지역입니다. 이미 강남 4구로 편입이 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리고 그곳의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면서 이곳의 미래 가치도 높은 그러한 두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서구 그리고 강동구의 핵심 지역으로 각각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고경주 대표와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인데요.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고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볼게요. 자, 시세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9호선 따라서 만나보겠습니다. 황금도선 가까이고요. 김포광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입지 확인해 볼까요? 자, 강서구 방화동 지역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이곳은 약 40세대로 두 동으로 지어졌는데, 자, 이곳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입지는 바로 지하철 9호선입니다. 신방화역이죠. 이곳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하철 5호선 개화선역도 도보로 약 7, 8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역 또 약 7, 8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 트라이앵글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교통이 편리성을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승용차를 이용한다 하실 때에는 바로 내부 순환도로가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88 도로랄지 그리고 이쪽에 강변 북로 그리고 인천 공항 가는 고속화도로, 외곽 순환도로 이렇게 다양한 빠른 교통망을 이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활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까이에는 공항시장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신시장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물가를 이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김포공항 쪽으로 이동해 보면 자, 이곳에 오면은 우리가 백화점이랄지 대형 마트, 영화관, 전문 음식점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하기에 그런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방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공항 고등학교 이렇게 학군까지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는 치연산이랄지 그리고 개화산 그리고 스카이 파크 공원이 가까이 있고요. 강서 한강공원 이러한 다양한 녹지축도 이용해 볼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에서 첫 번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포인트가 되는 세 곳의 트라이앵글 그 가운데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지역에서 받아볼 수 있는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본 매물은 바로 방안 뉴타운이죠. 방안 뉴타운 인근에 위치해 있는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방안 뉴타운은 이미 완성된 지역도 있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방안 뉴타운 3구역 그리고 5구역, 6구역 이렇게 세 개 구역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 곳이 다 완성이 된다면 약 3,500여 세대의 아파트로 변모를 합니다. 상당히 대단지고 그리고 주변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고 공기 공기가 많아지면서 녹지축이 발달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3구역과 5구역은 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득했고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서 시공사 선정까지 와 있다. 가장 빠른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변에 이러한 재개발 사업이 있다는 것은 주거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그리고 이주 수요도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2008년도만 하더라도 이 마곡 산업단지 약 100만 평에 이르는 이러한 땅들이 전부 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곳이었는데 자,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우리가 토지조성공사를 했죠.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가 기업들에게 토지를 공급했습니다. 자, 이곳에는 약 157개 업체의 그런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강소기업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요. 현재 2017년부터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컨소시엄이죠. 이미 7개의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롯데랄지 그리고 S51 코로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는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피스텔이랄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상가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상업시설 이러한 기반들도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곡 산업단지 안에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이곳에 호수공원이랄지 식물원 그리고 문화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섭니다. 그로 인한 수요층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항대로 발산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이 사이에 보면은 의료 특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 서울병원이 이미 입주해 있고 제약회사들이 이제 건물들을 다 완공해서 지금 입주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인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찾는 수요, 임차 수요, 매매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교통어제입니다. 바로 작년이었죠.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이 되면서 김포공항에서 환승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고, 이제는 대곡 소사선도 2015년 착공을 해서 2021년이죠. 내년 중순쯤이면 이제 개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면 특히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교통 환경을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북쪽으로 이동하면 바로 지하철 3호선이랄지,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GTX A 노선 2023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노선들을 환승으로 이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남쪽으로 이동한다면 대곡 소사선뿐만 아니고 그리고 소사 안시선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시흥, 안산 이런 지역으로도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짓던 땅이었던 마곡에 이렇게 큰 일자리가 생겨나는 소식도 있으니까 그 일자리의 수요를 받아볼 이 강서구 방화동 쪽은 얼마나 시세가 상승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매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강서구 방화동 지역, 이 지역은 핫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토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자, 투룸입니다.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대 금액은 2억 2,900에서 2억 4,9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셨을 때 2천만 원을 가지면은 우리가 투룸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을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에 2668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은 이렇게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이 지역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본 매물은 두 동입니다. 두 동에 40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접해 있고 또 이면 도로도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고 특히 차로 이동하는 데도 편리한 그런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옵션은 풀옵션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마곡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직장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교통망을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랄지 9호선, 인천 공항철도, 김포 도시철도, 그리고 내년에 개통 예정인 대곡 소사선까지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통망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는 건축 허가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투룸의 다세대가 굉장히 희소 가치를 누려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투룸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강동구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바로 서울시 강동구 길동인데요. 5호선 길동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살펴볼게요. 자, 시세는 약 2억 6천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강남 4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개발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강동구에서 길동이면 어디쯤일까요? 자, 이번은 강동구 길동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길동역 바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2, 3분 거리 지하철 5호선이죠. 길동역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강동 성심병원이랄지 그리고 현대 아산병원, 보훈병원 이러한 대형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종사자들을 수요로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5년도에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었죠.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 수요, 그리고 우리가 잠실 업무단지랄지 강남의 업무단지, 그리고 문정 법조단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는 주변에 9번다리역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은 홈플러스랄지 강동 구민회관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에는 강동 세무소, 강동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천호역 쪽에 오신다면은 이쪽에 백화점이랄지 대형마트, 그리고 먹거리, 그리고 이쪽에 영화관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편하고, 그리고 이곳에 강동구청이랄지 그러한 강동보건소, 강동의회, 이러한 관공서들이 다 한 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공서의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교는 가까이에 천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천호중학교, 그리고 길동 초등학교가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녹지축입니다. 녹지 환경은 이곳에 길동 공원이 있죠. 자연 생태축을 이용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강나루 생태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 공원까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녹지축도 굉장히 다양하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곧 날씨가 따뜻해질 텐데 녹지도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나 관공서도 좀 잘 입지가 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거주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니까 천호동 쪽에 이 재정비 사업도 생각이 나고요. 집가가 오를 만한 소식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길동역, 강동역 더불어 다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강동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었죠. 2017년 정도 들어섰는데 강동 팰리스타운이 지금 25평대가 10억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야말로 이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도 이제 강남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특히 천호역 주변에는 우리 재정비 촉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자, 천호 1구역이 있고요. 천호 2구역, 천호 3구역, 천호 4구역, 1, 2, 3, 4구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네 구역이 약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총 합친다면 약 3,500여 세대에 가까운 그러한 지역으로 변모합니다. 바로 천호역이 가까이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러한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주변에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주변의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는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러한 다세대에도 큰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네 개의 구역들이 이제 2주에서 착공에 들어간, 특히 2구역 같은 경우는 착공에 들어갔고,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철거를 하면서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럼 2022년에서 23년도 정도면은 이런 재정비 촉진 지역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 동부권에 업무단지가 3개가 조성이 되는데, 이미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완공을 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4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16,000개 정도가 생겼고요. 그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도 약 11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러한 경제 유발 효과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조감도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약 7만 1,000여 평에 달하는데요. 이미 기업들이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토지 조성공사를 마쳐서 기업들에게 토지를 공급을 했는데요. 자, 늦어도 2023년에서 4년 정도면 이것도 고덕상업 업무단지도 완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곳에 약 3만 8천여 개의 그런 일자리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약 9조 5천억에 달하는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는 특히 상업 업무, 유통, 그리고 R&D 센터들이 들어서고 녹지축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살기 좋은 그런 강동구 지역, 그리고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곳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 이 지역이 바로 강동 첨단 업무단입니다. 2015년도에 완공을 했고요. 자, 이 지역이 바로 외곽 순환도로 상일 IC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 쪽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올 말까지 토지 조성공사를 해서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늦어도 2024년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일자리가 약 15,000개 정도 생기고 경제 유발 효과도 1조 5천억 정도 발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그러한 업무단지 조성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들, 협회들 약 200여의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변에 풍부한 그런 임차 수요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교통 호재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인데요. 자,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129km에 달하는 그런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단계는 구리에서 성남, 그리고 성남에서 안성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인데요. 이미 2016년에서 17년도에 다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방으로 이동이 더욱더 편리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고 그리고 물류비 절감이랄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다 머지않아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호재들인 것 같습니다. 강동구 산업단지에도 눈길을 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재정비 촉진지구도 지금 착공이 된 곳도 있고 착공 예정인 곳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꿈틀거릴 때 저희가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룸 기준으로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본 투룸은 9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37세대입니다. 자, 여기 지역도 가격은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투룸이 2억 6천에서부터 2억 9천 500까지 층과 향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했을 때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길동역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원대 여러분들이 길동역 초역세권에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강동구 길동에서 투자할 때 이런 점 포인트를 짚어봐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 포인트를 살펴볼 때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크게 형성이 되고 있냐라고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강동구 지역은 그동안에는 베드타운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이제는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리고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이러한 세 개의 복합단지들이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큰 매력이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곧 내게 수입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요새 굉장히 다세대 주택들이 공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의 미래가치 그런 것을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지역도 직주 근접형으로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1,000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강동구 길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두 번째로 살펴봤고요. 이렇게 소액 투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님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1:1 무료 상담이라고 합니다. 빠른 예약은 필수인데요. 선착순으로 딱 5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시간 채워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고경재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상담 계속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게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